지난번에 제가 정상적인 인간의 성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기능 부전증, Sexual Dysfunc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발기부전장애, 사정장애, 여성의 극지감 장애 또는 삽입에 문제가 있는 삽입장애, 그 다음에 남성 성욕감퇴 장애. 그래서 오늘은 사정 문제와 발기 문제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언제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 첫 번째 성 경험을 했을 때 생겼으면은 이 평생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생형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후천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때 정상으로 성기능을 하다가 파트너가 바뀐다던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올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상황형입니다. 이제 이런 성기능 부전이 올 때는 다음에 5가지 문제를 이제 생각해 주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의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배우자가 몸이 아팠다던가 성적으로 별로 흥미가 없다던가 이런 배우자의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본인의 문제죠. 자신이 어디에 몸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과거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 육체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던가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성적인 기능에 많이 문제가 올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혹시라도 두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두 사람 중에서 그 욕구의 차이가 많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정신과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가령 있을 때 우울하다던가 불안하다던가 조울증이 있다던가 이럴 때는 굉장히 성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특히 직업을 잃었다던가 아니면 뭐 자녀를 잃었다던가 해서 애도 현상을 지나갈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참 힘들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화적 또는 종교적으로 저희 한국 같은 데서도 어린 시절에 뭐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저희 세대는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고요.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즉 세태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성에 대한 이런 관점 아니면은 느끼는 것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성기능에 부전도 올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치유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성기능 부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나이를 들을수록 노화가 되면서 이런 부전이 될 수 있는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커집니다. 이제 육체적으로도 아픈 게 많고 무슨 당뇨가 생긴다던가 무슨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럴 때 성생활에 좀 문제가 올 수 있죠. 따라서 성기능은 우리의 생리적인 상태, 그다음에 문화적인 상태, 그다음에 사회 전반의 그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같이 말초신경염이 있다던가 갑상선병이 있다던가 남성에서는 전립선병이 있다던가 뭐 이럴 때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기 문제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사정지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정지연의 그 진단 기준은요, 동반자와 같이 있으면서 사정이 아주 현저하게 지연된다거나 또는 거의 되지 않는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가 문제인데, 그것이 적어도 6개월 계속되고 이것이 임상적으로 본인에게 심한 고통을 초래할 때, 이제 이럴 때는 그 사정지연 또는 erectile dysfunction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그 성적인 자극과 자기가 그 성적으로 사정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어렵거나 그런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5가지 요인, 배우자, 본인, 관계,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대개 그 10%의 남성들이 이런 사정지연 문제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형은 첫 번째 성경험에서 일생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에 있는 남성들에 비해서 동양 남자들이 특히 사정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rectile dysfunction, 발기 장애는요, 성적인 활동을 하는 도중에 이 erection이 잘 안 되는 경우, 발기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그때는 발기가 됐지만 성적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에 유지가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기를 했는데 그 딱딱한 것이 금방 감소되는 경우, 이 증상이 적어도 6개월 계속돼야 되고 개인에게 현저한 고통을 초래할 때, 이럴 때는 이제 erectile dys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조기 사정, premature ejaculat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진단 기준이 동반자와의 성적 활동 도중에 시작하기 전이나 아니면은 시작하고 나서 1분 되기 전에 그냥 ejaculation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서 6개월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오는 경우에 이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삽입 전 또는 삽입 중간 이럴 때 너무 일찍 사정이 되는 경우고요. 대개 18 내지 70세의 남성들 중에서는 20 내지 30%, 거의 5명에 1명이나 3명에 1명은 본인이 이런 조기 사정을 할까 봐 걱정을 한답니다. 특히 6개월 이게 계속을 되는 거니까 문제가 꽤 심한 거죠. 이 남성들 중에 특히 사회 불안장애가 있는 남성들 중에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심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처음부터 이 문제가 있어서 일생 동안 계속하는 분들은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니까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한테 알아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5명 중에 1명 남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좀 더 사정 그 대기가 시간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거나 전립선 또는 술이나 담배 같은 걸 너무 많이 피웠던 분들 중에서 후천적인 조기 사정 문제가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시가렛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 남성들은 굉장히 그 자기의 셀프 이스팀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컨트롤, 통제력도 상실되고 자기의 동반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경우 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이렇게 조기 사정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중독, 금단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성기능 장애가 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어떤 이런 물질 사용물 때문에 오는 그 성기능 부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그런 것을 초래할까? 그럼 보면은요, 대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알코올, 그 다음에 아편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수면제나 항불안제,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거는 항불안제 중에서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젠엑스라던가 에티반, 발리움, 테메제팜 이런 것들을 많이 오랫동안 쓰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조기 그 사정이라던가 다른 성적인 디스펑션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그 SSRI 항우울제도 한 쓰고 나서 8일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혈중 농도가 좀 올라갈 때죠. 그때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있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심하면 이제 약을 바꿔주기도 하고 약을 영양을 줄여드리기도 하는데
이 항우울제 쓸 때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한 3분의 1에서는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그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거는 아니고요. 약물을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지속되지만 그 다음에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선 그 몸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가령 비뇨기과에 가셨다고 하면은 성기능에 관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이제 조사도 하고 당뇨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거 다 조사하셔서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은 거기서 그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정신과를 가시든지 아니면은 상담 받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괴로운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전에 누리셨던 정상적인 성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 sexual dysfunction, 성적인 부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생각한 sexual dysfunction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